사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멘트가 이 매파적인 멘트가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이 자체가 굉장히 큰 주목도를 받을 수밖에 없긴 한데 이 크립토와 이슈와 관련해서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한마디를 던져줬습니다. 이 너무 강력한 규제로 크립토 혁신, 이 암호화폐 혁신을 죽이고 싶진 않다. 규제가 필요하거나 또 정책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 뭐 이렇게 약간 조금 남의 일처럼 지금 상식적이면서 다소 원론적인 그러나 미국 SEC와는 상당히 완전 결이 다른 멘트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제롬 파월 의장 그러니까 미국 연준에서 지금 블록체인 기반의 국경 간 송금 시스템에 이제 올라타잖아요. 곧 올라타게 되는데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크립토 이슈나 블록체인 이슈는 사실 미국의 관계 기관들 가운데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게 미국 연준입니다. 미국 연준이기 때문에 제롬 파월 의장의 이런 멘트가 연준의 상황을 아시는 분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는 굉장히 클 거예요. 예, 이 멘트가 가지고 있는 뉘앙스. 일단 연준의 패드나우가 5월쯤에 지금 출시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살펴봤지만 지난해 9월부터 이미 시범 운영에 들어가 있고 사실상 이건 CBDC에 대한 1단계 프로젝트가 이미 실행이 된 거다.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중앙은행까지 블록체인을 활용한 송금 혁신에 동참하게 된다. 그러니까 동참하지 않을 수가 없다. 예,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연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직접적인 블록체인 기반 송금 시스템의 활용자, 사용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지금 또 예고가 돼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연준의 어떤 패드나우의 어떤 의미를 하자라면 미국 은행 송금,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은행들의 송금이 이제 정말 실시간, 말만 실시간이 아니라 진짜 실시간으로 결제가 가능해진다. 두 번째로 의미 부여로는 이 CBDC 직전 단계로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리플의 파트너 기업이 이 패드나우의 파일럿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입장에서 그러니까 XRP에 조금 중장기 대응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리플과 연준의 간접적인 관계성까지도 파악을 할 수 있는 이슈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크립토 이슈와 관련해서 조금 더 열려있는 포지셔닝을 보이고 있는 것도 이런 배경과 맥락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이 뭐 세계 최강이고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이고 뭐 이러면서 어떤 시스템적으로도 굉장히 선진화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미국 내에서의 실시간 시스템, 실시간 송금도 실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하루 이틀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적지 않은 경우에 민간이든 뭐 기업이든 돈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내가 받을 돈이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안 오니까 하루 이틀 동안 이 단기 대출을 통해서 비용 지출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금리도 높지만 단기 대출이 금리도 높지만 불필요한 돈을 낭비한다라는 거죠. 특히 이게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손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액수 자체가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하루 이틀씩 늦게 들어오는 실시간 송금, 미국 내에서 실시간 송금이 이제 5월부터 패드나우가 본격화되기 시작하면 이것부터 하나하나 이제 개선이 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행 시스템에서는 말은 뭐 실시간인데 이런 기술로 인해 시스템적인 기술 미비로 인해서 가게도 기업도 돈을 받을 돈이 있고 나한테 돈을 줘야 될 사람이 보냈다고는 하는데 바로바로 들어오질 않으니까 나는 뭐 공과금도 내야 되고 기업으로서는 비용 지출도 해야 되는데 당장 쓸 돈이 없으니까 단기 대출 받아가지고 금리 부담 감당해 가면서 지금 이렇게 앞뒤를 메꾸고 있는 게 미국의 굉장히 이 선진국의 상징인 미국의 현재 결제 시스템 상황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준의 패드나우 정식 출시는 미국 내부적으로도 관심이 큰 이슈일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블록체인 이슈와 연결을 짓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미국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큰 혁신을 미국인 개개인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이슈가 되기 때문이죠. 재밌는 거는 연준이 지금 패드나우와 관련해서 파일럿을 진행을 하면서
이 사이페리움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이페리움이라는 곳이 D앱을 개발하는 이 CBDC 플랫폼 이런 기업인데 CBDC와 관련된 기본적인 기술적인 파트너 협력자로서 사이페리움이 연준과 파트너십을 맺은 겁니다. 재밌어요. 이때 연준과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사이페리움이 세계 브릿지 통화로서의 CBDC 이걸 이제 가능하게 만들자. IoT를 얘기하고 있죠. 또 여러 가지 혁신적인 어떤 이념과 비전을 제시한 기업인데 얘가 지금 연준이랑 같이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연준에 기술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건 사실상 CBDC 기업과 연준이 파트너십을 맺었다라는 거는 이미 연준은 시작했다. 진작에 공개는 안 하고 있죠. 뭐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다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뒤에서는 이미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페드나우 출시, 뭐 게임 끝났죠. 페드나우와 사이페리움의 어떤 파트너십,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할 때마다 항상 등장하는 게 Faster Payment Council (FPC) 얘기예요. 예, 여기가 지금 국경 간 송금을 조금 더 혁신적으로,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만들자 이런 것들을 지금 추구하는 업계 모임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위상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써놨네요. 제가 글로벌 통합결제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는 다 참여하고 있어요. 뭐 연준도 참여하고 있고 리플도 참여하고 있고 뭐 JP모건 등등 그냥 국경 간 송금의 혁신이 필요한 글로벌 기업들은 미국 기업들은 거의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FPC 의장이 2021년 12월에 부의장이 2021년 12월에 이제 새롭게 취임을 하는데 이 사람 크레이그 두잇이라는 사람이 리플 프로덕트 매니저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리플 관계자가 FPC 부의장으로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재밌죠? 이것도 아주 직접적이고 임팩트가 크진 않을 수는 있지만 이렇게 막 굉장히 중요한 플레이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곳들이 서로서로 직간접적으로 다 인맥이 얽히고 설켜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제 이런 얘기 할 때마다 나오는 게 볼란테 테크놀로지입니다. 이 클라우드 기반 결제 금융 서비스 분야에서는 뭐 선두 기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얘가 또 리플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어서 리플의 파트너 기업으로도 잘 알려진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이 볼란테 테크놀로지가 연준의 페드나우 솔루션 개발에 참여를 하면서 야 여기도 리플 저기도 리플 왜 이렇게 다 관련성을 억지로 막 관련성을 만드는 건 아닌데 이런저런 식으로 연준이 리플과 파트너십을 맺은 건 아니죠. 그런데 연준이 뭔가를 하는데 그 서비스가 알고 보니까 리플 레저 기반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재밌지 않나요? 전 이런 얘기 들으면은 역시 어떤 기업의 펀더멘털 분석을 함에 있어서는 블록체인 프로젝트 가운데는 리플만큼 재미있는 기업은 없는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을 조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제 진짜 재밌는 건 이거죠. 연준 부의장 마이클 바. 이 사람이 오바마 행정부 당시에 미국 재무부 차관보를 역임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트럼프로 바뀌게 되면서 그때 대학에서 교수도 했어요. 어디더라? 교수도 하고 그리고 리플 이사회에 이제 참석을 해서 블록체인 혁신, 이 디지털 송금 혁신과 관련해서 고문으로 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오바마 행정부 재무 차관보를 고문으로 영입을 했다라는 건 리플에서 마이클 바의 어떤 역할은 이제 대관 업무죠. 사실상 정관계 인사들과의 어떤 한 라인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마이클 바는 고문으로서 일을 했고 리플 이사회 멤버였습니다. 굉장히 상징성이 강한 인물인데 지금 뭐하고 있냐? 연준 부의장이잖아요. 과연 제롬 파월 의장이 이번 임기를 마치고 나서 다음번에 이제 의장 후보군을 이야기할 때 마이클 바는 당연히 부의장이니까 들어갈 거고 강력한 후보 가운데 한 명이었던 라일 브레이너드가 이번에 백악관 정책 경제자문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이클 바가 연준 의장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상황까지도 가능성이
있네? 라고 합리적인 가능성인 거죠, 이건. 그래서 그런 것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의 어떤 이런 흐름, 그러니까 미국 연준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 미국 연준이 단순히 크립토 정책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이 자체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이것보다 이 뒤에서 왜 연준이 이런 말을 하고 있지라고 생각을 해서 그 뒤에서 바라보자라면 연준은 이미 굉장히 깊게 이런 CBDC 개발과 관련해서 이미 들어와 있고 CBDC와 관련된 직접 플레이어들과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 개발이라는 게 실질적인 결과물을 구축하기 위한 단계인 건지 아니면 지금 시스템 제반을 깔기 위한 1차적인 단계인 건지 그 구체적인 어떤 진도까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연준이 밝히기 전까지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저런 의미 있는 상황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하다 이제 리플 고문 출신, 리플 이사회 멤버 출신이 연준의 부의장으로까지 일하고 있는 이런 상황. 그렇다면 이건 CBDC 이슈와 관련해서 미국 연준의 국경간 송금 이슈와 관련해서 어떻게 리플을 떼어놓고 별도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인가?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조금 시장을 바라보시면 조금 더 재미있게 상황이 보여지지 않을까, 그런 식의 해석도 가능하지 않을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이 디센트 월렛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는 건 이미 이제 잘 다 알고 계실 거고, 디센트 아니면 레저 중에 뭐 선택을 다 하시더라고요, 대부분. 그래서 디센트 같은 경우에는 뭐 한국 기업이고 한국어 지원이 된다라는 큰 장점이 있고, 고객 센터에 문의할 수 있다라는 게 큰 장점이고, 레저 같은 경우에 되게 예뻐요, 디자인이. 진짜 끌리더라고요. 저 아직 사진 않았는데. 그래서 디센트를 약간 갤럭시, 레저를 아이폰 이렇게 비유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설득력 있게 들렸는데, 어쨌든 디센트 원래 셀프 커스터디 중장기 물량과 보관과 관련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디센트가 조금 저렴하게 특별 가격으로 지금 저희 쪽에 제시를 하고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